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이죠. 이 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하나 시작됐습니다. 바로 미래 기술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벌이는 반도체 산업의 정말 치열한 경쟁이죠. 오늘 이 거대한 전쟁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이 숫자 53%.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는 전쟁의 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이만큼 성장할 거라는 예측인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성장이 거의 전적으로 AI 하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AI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도대체 AI가 어떻게 반도체 산업의 판을 이렇게까지 바꾸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칩을 더 많이 생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의 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의 핵심 전장 4곳을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모리 시장의 거인들, 그리고 AI의 두뇌 싸움, 또 눈에 잘 튀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후공정 전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얽혀있는 국가 간의 싸움까지. 자,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장입니다. AI가 그 똑똑한 머리를 굴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연료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이 HBM 시장을 두고 우리나라의 두 거인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말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HBM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챔피언 SK하이닉스입니다. 이들이 몰래 났냐면 차세대 HBM4 16단 제품인데요. 이게 AI 추론 시스템의 전체 처리량을 기존보다 무려 2.4배나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와, 이건 단순히 속도가 좀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AI 서비스의 비용 구조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혁신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격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삼성의 차세대 HBM4를 두고 이건 뭐 그야말로 괴물급 성능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이 정말 이를 갈고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과연 뭘까요? 두 회사의 전략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용량과 대역폭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안정적인 성능을 추구했다면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속도,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최첨단 4나노 공정까지 동원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만들어냈고요. 바로 이 괴물급 성능 덕분에 업계에서 가장 먼저 엔비디아와 AMD라는 제일 큰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메모리 전쟁터를 잠시 떠나서요. 이번엔 AI의 두뇌, 그러니까 실제 계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왕좌를 지켜온 CPU의 제왕 인텔과 GPU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 이 두 거인의 아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차트가 그 지각 변동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 미만에서 맴돌던 AMD의 점유율이 보세요, 이제 40%를 넘어섰습니다. 인텔이 거의 독점하던 시장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뺏어온 거예요. 정말 인텔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AMD의 이런 부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들의 새로운 고객 명단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그리고 챗 GPT를 만든 오픈 AI까지 지금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AMD 칩을 자기네 데이터 센터의 심장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AMD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좀 아이러니한데요. 경쟁자인 인텔이 스스로 무너진 게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텔 CEO가 직접 나서서 솔직히 우리 생산 공정이 제 기준에 미달입니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바로 그 틈을 AMD가 제대로 파고든 겁니다. 근데 AMD의 야심은 CPU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AI GPU 시장은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못 팔 정도잖아요. 이 비싼 엔비디아 칩의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AMD가 가성비를 무기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와 GPU 양쪽 날개를 모두 단 AMD의 진짜 질주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의 화려한 전쟁을 봤다면요. 이제는 그 설계도를 실제 칩으로 만들어내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더 결정적인 전쟁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제조와 패키징의 세계입니다. 최근에 이 업계의 두 거인 TSMC와 삼성전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오래된 8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을 줄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낡은 장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AI 시대에는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여러 개의 칩을 하나처럼 효율적으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첨단 패키징의 미래를 이끌 기술 중 하나가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기존에는 구리선에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서 데이터를 전달했잖아요. 이걸 빛으로 바꾸는 겁니다. AI 연산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열 문제, 속도 저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죠. 원리는 이 그림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칩으로 들어온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쏴주는 거예요. 빛은 저항이 거의 없으니까 열도 거의 안 나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최첨단 기술 경쟁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바로 중국의 패키징 회사인 JCET입니다. 이 회사가 이미 글로벌 고객사들한테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들어간 샘플을 납품하고 있대요. 반도체 전쟁의 이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도 중국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기업들 간의 정말 치열한 경쟁을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싸움이 어떻게 국가 대 국가의 거대한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는지 이 전쟁의 최종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23조 2천억 원.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발생한 피해 추정액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느 한 회사의 손실이 아니에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 전문가 열의 9이 기술 유출 방지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굴기를 외치던 중국은 지금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든 자국산 칩을 쓰면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당장한 미국의 통제를 받더라도 성능이 월등한 엔비디아 칩을 사와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냐, 정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 딜레마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바로 이 암시장을 보면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산 칩을 쓰라고 계속 압박하는데 정작 현장의 기업들은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공시 가격보다 50%나 비싼 웃돈을 주고 엔비디아 칩을 몰래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자존심보다는 당장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더 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죠. 메모리부터 프로세서, 패키징, 그리고 국가 간의 패권 다툼까지 오늘 우리는 AI 반도체 전쟁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여러 층위가 얽힌 전선을 따라와 봤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정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거대한 전쟁에서 과연 미래를 손에 줄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